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지표는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입니다. 네,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보편화된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고요. 그리고 차트를 처음 접하는 초보들이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생긴 건지 화면을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볼린저 밴드고요. 볼린저 밴드 설정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요, 보면은 선이 세 개가 생깁니다. 위에 선, 또 중간에 선, 그리고 아래 선.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단, 중단, 하단, 뭐 저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단과 중단과 저단의 특징은요, 각각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합니다.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단에서 올라올 때 위에 하단에서 올라올 때 상단을 맞으면 이 저항을 받고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터치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도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올라가고요.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저항을 맞으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들, 이 위에서 볼 수 있는 이 선들이 각각 지지와 저항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선들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를 볼 때도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추세를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윗부분, 이 가운데 있는 라인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채널, 그 아래에서 캔들이 있을 경우는 하락 채널이라고도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요, 지금 추세가 좋은지 나쁜지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장점은 높은 확률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게 되거나 아니면 하단을 뚫게 될 때는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 여기를 맞으면 우리 보통 매도를 누르잖아요. 매도. 그런데 상승을 할 때는 여기서 뚫고 나가는 거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로 매도할 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대응하지 못한다. 또는 떨어질 때도 요 자리가 중간에서 지지 자리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매수를 했는데 조금 반대 조금 하다가 다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과 큰 하락에는 대처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작은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매매할 때는 나쁘지 않다.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차트, 어피트 차트고요. 어피트 차트에서 지표를 클릭해 주세요. 지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로 칩니다. 그냥 볼린이라고만 쳐도 볼린저 밴드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는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X를 누르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게 선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각각의 선들이 저항선이 된다고 그랬죠.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여기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요 가운데 선 근처 오니까 다시 반등을 하죠.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맞으니까. 그리고 중간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이 선까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요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대부분이요.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그리고 이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채널이다? 상승 채널이다. 그럼 여기서는 마음 놓고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밑에 중간선을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하락 채널로 넘어왔죠. 하락 채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부터도 똑같아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에 맞으니까 떨어지고요. 떨어지다가 밑에 하단 터치하니까 지지받고 다시 위로 올리죠.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볼린저 밴드의 단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 지금이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지만은 원래는 이 그림이 여기까지밖에 없었겠죠. 여기까지밖에. 그러면 올라가다가 여기를 터치해 주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매도. 왜? 여기 지금까지는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했으니까 여기 맞고도 떨어질 거를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맞고서 안 떨어지고 계속 치고 올리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그 볼린저 밴드에서를 사용하는 매매법에서는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은 맞고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져? 이 중단선까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확률, 예. 무조건 상단 맞으면 떨어진다도 아니고 무조건 하단 맞으면 올라간다도 아니고요. 그냥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린저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이렇게 꼭대기에 맞았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하기 때문에 안 사시고요. 요 바닥, 이 바닥을 터치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도 실제로 이 자리가 바닥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면 올라가고 여기서 사면 올라가고 여기서 사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며 매수. 어떻게 돼요? 매수했으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또 떨어졌죠. 이것도 볼린저 밴드의 약점이에요. 바닥에서 샀는데 밑에 채널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보강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를 하나만 설정했잖아요. 저는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설정합니다.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를 치시고요. 아까 한 번 눌렀잖아요. 한 번 또 눌러줘요.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지표를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를 그럼 저는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누른 다음에 인풋에서 밑에 곱이 있는데 곱을 저는 사로 바꿔요. 사로. 곱을 사로 바꿉니다. 곱을 사로 바꾸면요 선이 겉으로 하나가 더 생겨져요. 선이 하나 더 생겼죠. 이 선이 더 생긴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얘가 뚫고 나갔을 때 이 라인까지 겉에 한 번 더 만들어진 테두리까지가 지지자리라고 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가 요 지지자리 만들어 놨잖아요. 요 지지자리 만드니까 여기 맞고 올라가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안 닿죠. 근데 여기를 다니까 올라가죠. 이것도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원래 기존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할 때 처음에는 기본으로 놓는데 이거를 사고보로 놓은 다음에 곱사로 놓은 다음에 곱사의 하단에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저점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날봉이나 4시간 봉에서 이 바닥 자리에 사곱의 바닥 자리를 터치했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물릴 일이 없다. 하지만 저런 자리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볼린저 밴드는 오빠님 날봉으로 봐요, 4시간 봉으로 봐요, 아니면 1시간 봉으로 봐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날봉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선까지의 가격 차이가 좀 갭이 있겠죠. 그래서 먹을 게 많다. 근데 1시간 차트로 봐요. 1시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볼린저 밴드에서는 진짜 단타입니다. 진짜 단타. 네. 여기서도 보면 요 안에서 움직이죠.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갭 차이가 한 1,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뭐 선물을 한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베팅을 할 거다. 그럼 1, 2%도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먹을 게 작은 움직임에서도 먹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까지도 쓸 필요 없어요. 저점을 놓고 보면 여기 이로만 놓다 보면 지금도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죠. 볼린저 밴드로 놓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중단에서 반등, 여기 맞고 떨어지고 중단에서 반등, 여기 맞고 떨어지고 하단에서 반등, 중단에서 정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중단 뚫고 상승 반등.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은 과매도라고 하고요. 과매수. 예. 이 테두리 밑으로 빠지면은 과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만 사면은 확률적으로 저점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는 절대 매수 안 하고요. 그리고 볼린저 하단에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요 기억만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원리,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설정법까지 살펴보았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볼린저 밴드 지표 설명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